받아쓰기 책만 만들려고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받아쓰기 전에 그 앞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 척척쓰기를 넣었습니다. 자, 척척쓰기 순서인데요. 우리가 한글 공부할 때 한글 읽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 상관없다고 했죠.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쓰면서 계속 의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름에 모든 중요한 핵심을 다 넣어놨어요. 이름이란다. 제목만 확실하게 알아도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놓았고요. 받아쓰기 맞춤법의 핵심을 단 한마디로 말해라 라고 한다면 발음은 최대한 편하게, 근데 발음대로 쓰지 않죠. 표기는 뜻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뜻을 명료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형태소를 밝혀서 쓴다고 해요. 말의 원래 형태, 말의 의미, 말의 뿌리를 밝혀서 쓰는 것이죠.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유아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논리적인 설명을 다 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문제를 풀면서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의 차이, 초성에만 집중할 때는 초성만 보고 쓰게 하고 따라 쓰게 하고 글씨 쓰기 순서. 외국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보면은 이 방향 잘못 쓰는 경우 많죠. 네, 직접 가르쳐 보면은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끄뜨 뿌쓰쯔 두 개가 합쳐지면은 된소리가 나는 거 설명을 해놨어요. 자, 끝소리 윽, 윽, 읍 뒤에 나오는 그드 부스즈는 무조건 된소리가 난다. 쓰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모음을 이, 아, 어, 으, 오, 한 게 음양 원리를 응용한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비로운 한글에서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아가 주로 쓰여 있죠. 근데 서랍 안에 넣었다 할 때는 넣었다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놓았다는 이게 오가 위로 올라가고 우수수는 아래로 떨어지고 글자 모양과 의미가 좀 연관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한국어를 탐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받침과 모음을 구분해서 써요. 이게 무슨 원리죠? 연음의 원리인 것이죠. 뒤에 자음이 올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꽃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 꽂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꽂아요 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받침 소리가 넘어가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쓰면서 의식을 할 수 있게 했고요. 발음법 다 밝혀놓았고 제가 한글 공부를 하면서 하나 아직 풀지 못한 의문이 왜 세종은 윽과 응을 이렇게 모양을 다르게 했을까? 느, 드 비슷하고 무, 부 비슷한데 왜 윽과 응은 분명히 같은 영국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이게 다를까? 어떤 학자는 그걸 세종이 잘 몰라서 뭐 그랬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글자 모양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게 공이 통통 튄다. 그럼 이 이응이 어때요? 모양이 음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공이 통통 동그라져. 동그라미하고 관련이 있고요. 못을 박다 할 때 어때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윽이라고 했죠. 근데 글자 모양도 박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벽 또 막다 어때요? 기역 글자 모양과 의미와 이렇게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것과 뭔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자, 냄새가 솔솔 퍼진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살랑살랑도 뭐 이렇게 흐르는 거죠. 물은 어때요? 아래로 줄줄 흐르죠.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은 한국어 언어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종송으로 오는 윽, 윽, 읍 뒤에 나오는 그드브스즈는 무조건 된소리가 난다고 했죠. 외국인이 이 원리를 몰라도 유아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 을, 응 요거는 울림소리라고 했죠. 그럼 울림소리 뒤에서는 반드시 된소리가 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은 그래서 된소리가 나고 어떤 것은 된소리가 안 나요. 구분을 해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사이쇼 또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요. 이 설명을 아이들보다는 선생님을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요. 특히 유아들이나 초등 저학년은. 근데 이 설명을 왜 이렇게 굳이 해놓았느냐? 선생님들을 위해서예요. 왜 이게 이렇게 바뀌는지 그 이유는 선생님들은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100을 알아야 학생에 맞게 10을 풀어놓을지 50을 풀어놓을지 100을 다 풀지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외우게 하면서 읽기 쓰기 지도를 가르치게 되니까 이 설명은 아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선생님을 위한 거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따면서 모의 수업도 하고 이럴 때 안타까운 게 교재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리고 뭔가 자료를 계속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교재 제작자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최대한 학생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교재 하나만 있으면 네, 가르쳐 봐서 알아요. 교재 따로 있고 부교재 따로 있고 지침서 따로 있고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딱 교재 하나만 있어서 그 흐름에 맞게 가르쳐주면 되는 거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쫙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것도 아주 쉬운 말로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말로 풀어놓아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왜 형태소에 맞게 써야 되는지 원형이 있으면은 소리가 달라져도 계속 같이 써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속담, 당락당락 하면서 한국어 읽기 연습하는 거 너무 재미없다. 받아쓰기도 마찬가지죠. 의미 없는 문장 받아쓰기보다는 이렇게 속담으로 배우면은 어휘력과 문해력도 키우면서 받아쓰기 공부도 같이 하니까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속담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스스로 생각하면서 직관적으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고심고심을 했습니다.